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국제 강아지 날이네요. 3월 23일 수요일 국제 강아지 날.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29번째네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오송이에요. 청주 오송에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메디칼 캠퍼스를 구축한다네요. 거기에서는요, 치매라든지요, 이 감염병, 치매 이런 거, 그런 거를 연구한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본 뉴스는요, 먼저 그 이근 대회라고 있죠. 이근 대회가 정부에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 있는 교민들도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다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기를 이근 대회가 갔는데요. 글쎄요, 그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가야 될까요? 꼭 가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또 정부가 뭐 납치됐다든지 이러면 고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갔는데 또 현역 해병대 군인이네요. 해병대원인데 휴가 중에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다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그 국경 검문소에서 우크라이나에 의해 갖고 신병이 확보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 오면은 처벌받죠. 글쎄요. 제대 했어도 그렇고요. 또 현역 해병대원이 글쎄 휴가 중에 거기를 참전한다고 간 거를 지금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부모들은 알고 있었는지요. 거기 가서 전사한다든지 아니면 납치된다든지 보면은 그거 우리나라 납치되면 구출하려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참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년 뒤 90조 시장으로 커진다. 삼성전자요. 로봇 사업 본격 참전하네요. 삼성전자가 핵심 신사업으로 로봇을 낙점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AI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역량을 올해 안으로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관련해 올해 세계 시장 규모가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스플레이와 가전 분야에선 하이엔드가 고가 제품이네요. 시장을 적극 공략으로 했다. 로봇 산업과 고가 제품 시장 적극 공략으로 했고요. 10명 중 9명이요. 브랜드가 아파트값 형성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됐네요. 그 청주 지역에도 보면은 전에는 그냥 땡땡 아파트라 했다가 앞에다가 무슨 땡땡땡 무슨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새로 브랜드를 하죠. 그전에는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쌍용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앞에다가 무슨 메미안 붙인다든지요, 뭐 여러 가지 쌍떼벨, 성원 쌍떼벨인가요?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근데 그게 10명 중에 9명이 아파트값 형성에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0명 중 9명은 건설사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앱 접속자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0%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파트를 사는 게 저거네요. 그리고 연예 스포츠 소식, 기타 연예 스포츠 소식에서요, 하승진 재확진 뒤늦게 고백, 재인 낙인 두려웠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하승진이 코로나19 재확진 소식을 뒤늦게 전했다. 그는 재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두려웠다고 다소 늦은 고백의 이유를 털어놨다. 하승진은 지난 11일, 한참 됐네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년에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며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코로나에 한 번 더 걸렸다고 했다. 앞서 하승진은 지난해 7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번 걸렸다가요, 작년에 코로나 한 번 걸렸다가 또 한 번 더 걸렸네요. 이렇게도 한 번 걸렸다가 다시 걸린 적이 있나요? 글쎄, 한 번 걸리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네요. 한 번 걸렸다 다시 걸렸다. 시사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 있죠. 저희들이 선거 오면 출구조사를 하는데요, 출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날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들에게 바로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묻는 선거 결과 예측조사의 한 방법.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 출구에서 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매우 비용이 소요되지만 예측력이 매우 높아 언론에 의해 주요 선거 때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그 출구조사요, 방송 3사 KBS, MBC, SBS죠. 청주는 CJB니까 됐는데요. 방송 3사 예측 결과가 거의 맞았죠. 결과는 0.7 몇 %인데요. 이번에는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정을 해갖고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 했는데요, 발치도구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 수출 급증,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지자 덴티움 수혜 톡톡. 이게 지금 다 틀리죠. 그 광고는 연예인이 다 틀린데, 덴티움은 남진이죠. 포인트 임플란트는 최수종, 그리고 덴티스인가요? 이거는 이명웅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오스트란 임플란트가 빠지자 덴티움의 수혜 톡톡하네요. 치과 임플란트 업체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임플란트 주변기기까지 수출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는 중인데, 거래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목을 다른 기업들이 받고 있다. 기업들이 주가도 탄력 있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오스나트 임플란트의 그 직원이 많은 돈을 횡령해 갖고 구속됐죠. 그러는 바람에 거래 정지가 돼 갖고 다른 임플란트 뭐 보니까요, 데오, 뭐 디오, 뭐 덴티스, 덴티움, 포인트, 오스템 뭐 이런 식으로 그 치과 의료기기 제조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요, 요즘 그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에 여야 청와대와 인수위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원합니다. 용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약도 그렇고. 저는 그 말 바꾸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외교부 청사 해갖고 하든지, 아니면은 청와대를요 개방하면서 보조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추가로 시설을 짓든지 해갖고 하는 걸 원합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조네요 빚이. 우리나라가 1000조 빚 떠하는 윤정부, 재정계약 못하면 5년 후 부채 비율이 68%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빚이, 나라 빚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원의 나라 빚을 안고 출범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개혁은 최대 난제다. 지난 5년간 이어져온 확장 재정 기조를 한순간에 뒤집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 저항감이 높은 증세 카드를 손쉽게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초기 재정개혁이 골드타임을 놓치면 윤석열 정부 역시 속절없이 불어나는 국가 채무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차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5년 후 국가 채무는 68%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통이 따르는 예산 감축과 증세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재정개혁 달성은 요원하다는 뜻이다. 이대로 가면은 5년 후는 68%가 더 증가되나 보네요. 그리고 두 번째요. 그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1천만원을 준다는데, 언제 어떻게 지금 하나 관심이 폭발되고 있죠. 근데 1천만원 준다는 게요, 그동안의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 하고, 지난달인가요? 300만원 줬죠. 방역지원금으로요. 이게 재난지원금 그런 거랑 또 틀립니다. 방역지원금인데, 1천만원 준다는 거는요, 먼저 100만원 주고 300만원 줬으니까 나머지 600만원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 말고 100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민생 공약인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거 언론도요, 이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오면은 기존 거 상관없이 1000만원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존 400만원 줬죠. 100만원, 300만원. 거기서 600만원 더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1천만원을 또 주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총 1400이죠. 근데 여기 또 나오긴 나왔네요. 현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아니죠. 100만원에 300만원 더 줬는데 600만원가량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 뉴스도. 100만원 플러스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다른 말씀 드리다 보니까 못 드린 게 있어 갖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이 남아 있네요. 그 시사 상식 중에요, 슈퍼사이클이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이 상품 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한 추세를 뜻한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슈퍼사이클. 원자재 등 상품 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뜻한다. 최근 석유, 금속,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국제 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급등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요, 제가 오늘 그 충남 서산 대산중학교 17회 동창이 카톡에 올린 좋은 글 중에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월 친구가 올린 그 좋은 글 중에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제목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네요. 내가 남에게 말할 때는 말을 곱게 빗질해서 듣기 좋은 말로 상대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나를 한껏 좋은 말로 지켜 세울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지요. 그러네요. 내가 남에게 말할 때는 말을 곱게 빗질해서 듣기 좋은 말로 상대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나를 한껏 좋은 말로 지켜 세울 것이다. 이 서로가 칭찬하고 하면 좋죠. 서로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요. 서로가 칭찬하는 거 좋죠. 말을 예쁘게 해서 뺨 맞은 적 없고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남에게 뼈가 있는 말을 함부로 하면 듣는 이는 평생 큰 화가 됩니다. 이게 뼈가 있는 말 하면 상처 주죠, 엄청. 친구지간에도 그렇고요. 형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좋은 말은 줄어들고 말이 갈 길을 잃고 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하지 말으라 하네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쓸말이 많고 상대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명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여 세치도 안 되는 우리 혀가 무서운 살인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며칠이면 치유되지만 이 칼로 베인 상처는 며칠이면 치유되지만 여기서요, 제가 끊고서는 저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 상처 바르는 게 뭐 있죠? 후시딘요? 또 그리고 또 뭐 있죠? 두 개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후시딘 말고 또 뭐 있죠? 하나는요, 초기에 아물고 잘 적어라고 바르는 거고요. 후시딘 말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요, 나중에 상처가 이게 두 가지가 틀리더라고요. 무조건 처음에 바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초기에 효과 있고, 하나는 나중에 상처라든지 이런 거 그거에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능이 틀리다는 거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칼로 베인 상처는 며칠이면 치유되지만 하다가 상처 생각나니까 하네요.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도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충남 서산 대산 중학교 17회 동창 김종월 동창이 올려주신 좋은 글 중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하던 것은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괴롭지 않으면은 괴롭지만 않으면은 다 행복한 거라고 해요. 읽어드렸고요. 다음은 글쎄 요새 여러분이 저희 주위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4월 달부터 보험 같은 경우요, 무해지 상품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저렴하게 보장은 많이 받고 저렴하게
저렴하니까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신 그 보험 납입기간 보험료 낼 동안에는요 해지하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대신 보험료가 싼데요. 그게 가입하면은 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해약을 해야 그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감당이 되는데요. 저렴하고 보장을 많이 받고 하니까요. 뭐 해지를 안 하니까요. 나중에 이게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된다고 금융감독원에서요. 3월 말까지만 판매하고 못 판매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수익에 비해 갖고 지출이 많으면은 부실돼 갖고 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무해지 그 상품을 3월달까지만 팔고 못 팔게 하는 면이다. 그리고 그러면은요 보험료가 15%에서 한 20% 정도 오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감안해 갖고요 꼭 들으실 거 있으면 3월 내에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실손보험 있죠. 전에는 그 뭐 1억까지도 보장이 되고 질병상해 있고요. 100% 오래된 거는 자기가 그 실손보험 언제 들었나 봐야 되거든요. 100% 다 보장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치료하면은요 급여건 비급여건 급여는 의료보험 혜택 받고 오는 거죠. 거기에도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요.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100% 다 보장을 해다가요 바뀌었죠. 바뀌고 금액도 바뀌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나온 그 4세대 시수는 5천 상해 입원 질병 입원 5천에다가 통원이요 30만원이죠. 그리고 특약을은 또 빼갖고 도수치료 MRI 뭐 주사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꾸 실손 시장이요. 전에는 그 각 보험회사들이 각자 개발해갖고 그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팔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갖고 요즘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개발한 상품을 보험회사들이 갖다 파는데요. 작년 하도 이게 손해율이 높으니까요. 작년 4대 실손이라고 2021년 7월부터 바뀌었죠. 본인 부담하는 게 급여는 70%만 혜택 받으니까 급여는 80% 혜택 받으니까 20% 본인이 내죠. 급여 중에서도. 그리고 비급여는 70% 혜택 받으니까요. 30%는 본인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이 자꾸 늘어났는데 이 문제가 많으면 자꾸 이제 적자가 되고요. 그런데다가 또 백내장이라는 수술이요. 제가 듣기로는 백내장 수술 그런 것도 그냥 그 실손보험 안 들으면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의료보험 혜택 받고 안 되는 거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손 안 들은 분들은 병원서 요즘은요 안과 뿐만 아니라요 다른 데도 가면은 실손 들었나 그것부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장비 그런 게 많이 비싼 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실손보험 들었으면은 실손에서 나오니까요 고가의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손 보험회사에서 파는 그 실손 그 지출이 많아지니까요 손해율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규제해갖고 4월부터는 아마 백내장이라든지 도수치료 이런 거예요. 도수치료 한 번 받으면 한 16만원 하나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병원 그 백내장 수술 지금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표가 나고 나서요.
그런데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은 뭐 몇십만 원씩도 어제 그 제 집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다른 사람 뭐 몇십만 원, 뭐 우선 한 50만 원인지 얼마 주고 수술했다는데요. 얼마 전에 얘기 드리니까요, 강남 가서 했는데 한쪽 하는데 40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는 없는 사람은 사실 못 오면 자기 부담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두 쪽 오면 800만 원이죠. 사람이 엄청 많대 거기에. 그래서 완전히 뭐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과가. 뭐 하루에 한쪽 눈 이제 하루에 두 쪽 눈 같이 못 오거든요. 한쪽 눈 했다가 다른 쪽에 그 다음날 하고 그러는데, 한쪽 눈만 해도 400만 원이 뭐 20명만 그날 받아도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럼 한 달이면 24억이죠? 이게 뭐 막 예약하고 해서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실손 들었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해갖고 지금 막 이제는 지금도 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제출하고 정확한가, 왜 꼭 해야 됐나, 이런 거를 해갖고 병원도 뭐 4개 병원은요, 집중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4월부터는 더 강화돼갖고, 꼭 해야 됐다든지, 왜 했는지, 그 이유라든지 이런 거, 그 자료 이런 거를, 강화해서 받나 보더라고요. 예, 참, 실손도 그렇고요. 4월달부터 바뀌는 바람에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참고해갖고요. 보험도 그렇고요. 변하는 게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요, 잘 생각하셔갖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영업용을 하는데요, 차량을 대체했거든요. 차가 오래되니까 연식이 조금 좋은 걸로 대체했는데, 그게 차이가 한 6년 됩니다. 6년 좋은 거로 대체했거든요. 2011년식 운행하다가 2017년식으로 다시 바꿨는데요, 이게 거기에서 제가 문제되니까 대차하면서 돈을 한 12만 돈을 더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차는 자차가 안 들었으면은요, 자차는 전에 그 영업용은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차 들었으면 전에 2011년식이니까요, 차 가격이 낮았겠죠. 그럼 보험료가 당연히 낮죠. 그런데 2017년식으로 하면은, 차가 뭐 한 5년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자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차차를 영업용이니까 못 들었어요. 들어주지 않아갖고. 그런데 대차에 있는데 12만 원을 더 냈다 해갖고 제가 어제 전화해봤거든요. 그 담당 설계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했더니 보니까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조그만 차거든요. 영업용 다마스 밴이거든요. 그런데 0.8톤인데요 1톤으로 했대요. 1톤으로 계산해 갖고 1톤이 싼 모양이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는요, 싼 보험료로 다닌 거예요. 싼 보험료로. 그런데도 영업용이라요, 전에 사고 있는 거 있어갖고 한 17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제가 보니까, 증권을 보니까요. 보장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도요, 영업용이라 대물도 막 10억 하고요, 자상도 1억에 3천에 1억, 사망 후유장에 1억이다가 보상 3천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해갖고 잘 들여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데 0.8톤인데 1톤을 자기가 1톤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거 쓰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 자동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끌어오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보험개발원에서 끌어오면은 그 차량 가격이 자동으로 몇 년씩 무슨 그 차명이 뭔지 이런 거 해갖고 하면은 나올 텐데, 거기다 이제 부속품 있으면 부속품 추가해갖고 그럴 건데, 0.8톤인데요. 1톤으로 해갖고 보험료가 싸졌는데요. 이 대차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0.8톤인 거를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동안에 지나간 거는 못 받고 뭐 사고도 안 났었지만은요. 이번에 새로 대차하면서 12만원을 추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요 한 200만원이 넘었다는 얘기죠. 130만원에다가 사고가 있어 갖고 작년에 갱신할 때 다시 들을 때 200만원이 넘었었는데, 그 보험 설계사에 그 입력했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입력해 갖고 잘못해 갖고 싸게 했다는데, 이번 대차하면서 했다는데요. 전에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 그 조카 중에 2000년식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애들 등하교 시키고 이러는 차가 모닝인데요. 그 차를 2020년식인데 2019년식으로 돼 있어요. 그 입력을 돼 있는 거예요. 대개 그 연말이라든지 그때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 가격이요, 2000년식인데 차 가격이 한 1050만원 되는데 900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잘못 입력해갖고 제가 그 2020년식으로 해갖고 알려준 경우 있는데요. 그 나중에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이 차는 전소되면은 1,050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험 들은 거는 980만원 돼 있으면은요, 그 설계사가 잘못해갖고 980만원 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되면은 책임을 지야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100%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체크해 갖고 이런 실수를 안 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손보험 1세대에서 4세대 전환 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거에 대해 갖고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조금 여기 사무실 다 왔는데요. 1세대는 그 변경이 없습니다. 요것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세대는 보장 내용 변경 주기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또는 15년입니다. 그리고 3세대 15년, 그리고 작년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4세대 실손보험은요 5년마다 갱신됩니다. 5년마다 요즘 알고 계시고요. 요 1세대랑 4세대랑요 전환식 가장 큰 변화는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 법규라든지요,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이런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주시 소식이라든지요,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찾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방송을 봐갖고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가도요, 어떤 분은 뭐 이게 정치권 이런 데서는 관행 이러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관행이 잘못된 것도 관행이라고 하면, 좋은 거 관행은 좋죠. 좋은 거 관행은. 그런데 잘못하고 그게 불법인 거를 그걸 관행이라고 해갖고
옛날 사람들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예, 된다, 이거는 안 되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 관행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